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13시간이란 짧은 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고 추가로 매기려던 높은 상호 관세는 일단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 25% 관세는 미뤄지고 10%로 90일은 더 버틸 수 있게 된 거라 당장 국내 증시가 6%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한숨 돌리게 된 겁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제 참모들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내렸다는 점입니다.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인데 먼저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앞으로 석 달간 기본관세 10%만 물고 개별 관세는 유예됐습니다.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무역대표부 대표도 모르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습니다. When were you made aware of that? Well, I understood the decision was made a few minutes ago. It's Sitting here, under discussion. there's no strategy. You just found out 3 seconds ago. Sitting here, we saw you. 백악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관세 유예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즉흥 결정 직후엔 말이 달라졌습니다. Many of you in the media clearly missed the art of the deal. You clearly failed to see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here. 트럼프는 관세 유예가 무역 상대국을 배려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불과 하루 전에 관세 협상을 요청하는 나라들을 조롱했던 트럼프입니다. I'm telling you, these countries are calling us up, kissing my ass. They are dying to make a deal. Please, sir, make a deal. I'll do anything. I'll do anything, sir. 상호관세 시행은 석 달 뒤로 미뤄졌지만 우리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방위비 재협상과 대규모 투자 압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패키지 협상을 원칙으로 상대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법제처 역시 과거 비슷한 해석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즉, 지명, 임명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수준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완규 처장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비슷한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어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식 답변을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파면 일주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외부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서 식사를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흘이 지난 7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모습입니다. 식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오갑니다.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 듯 허리 숙여 인사도 건넵니다. 이날 밤 관저 진출입로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파면으로 비워줘야 할 관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정부 소식통은 JTBC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외부 인사를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인원들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들로 안다고 했습니다. 관저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보수 인사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당일날부터 만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하고 사실 어제도 뵀습니다마는 정치권을 넘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전한길 씨도 관저에서 만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까지 동원한 고별 식사 자리를 이어왔다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이틀간만 청와대에 머물다 사저로 나왔습니다. 파면 뒤에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외부인과 식사를 해왔다는 증언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를 거부할 때 인간 방패로 동원된 게 육군 55 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JTBC에 직접 증언했습니다. 병사들은 체포를 막는 불법 행위를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체육관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일과를 마친 55경비단 병사들이 막 잠에 들 준비를 마친 시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동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경비를 맡던 부대원 100여 명도 관저 경비에 합류하라고 했습니다. 군장을 써서 관저로 가야 된다. 기존 관저 경비를 하던 55경비단 병사 100여 명에 또 100여 명이 더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머물 공간이 모자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단 체육관에 막사를 차리고 병사 일부를 몰아넣었습니다. 숙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체력 단련 시설이었었어가지고 제대로 못 씻고 못 먹으며 사흘을 지냈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뭘 싣고 있는지 바깥에선 설이 분분했습니다. 이불이랑 샤워볼 분 그런 거 갖다 주러 가는 그 버스였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체포될 때까지 43일을 버텼습니다. 병사들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애들은 교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있었고 1차 영장 집행, 인간띠로 동원됐습니다. 경호처 입장을 보면은 55 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전역자들이라든지 현역 근무자 딱 봐도 55 경비단 옷이거든요. 그게. 나라를 위해 일하러 간 20대 청년들. 남은 건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이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는 4살 아이를 매트 안에 거꾸로 놓고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태권도 관장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유족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4살 도화군은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 목욕탕 의자 있죠. 그거를 제가 설거지할 때 갖고 와요. 왜 옆에 섰어? 물장난하게? 하면 아니지 엄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나 도화는 엄마를 더는 도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폭 20cm짜리 매트 구멍 속에 27분이나 거꾸로 방치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구멍 속에서 발버둥 쳤고 끝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화를 살해한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에게 내려진 형벌,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학대 행위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심해졌다며 상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한 학대 행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행동은 장난이었다고 항변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꾸짖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씨가 도화를 수십 차례 추가 학대하고 다른 아동 25명에 대해서도 30여 차례 학대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벌을 바라는 사회 부름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납득 안 돼요.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어머니는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9달 동안 이어진 어머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